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최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밑에 미적분 해설 영상 올렸고요. 이어서 이제 공통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번이랑 20번, 21번,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부터 볼게요. 뭐 간단한 문제였는데 지금 등차 수열이고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입니다. 자, 가조건을 보니까 자, 절대값 AM과 절대값 AM 플러스 3이 똑같대. 자, 그 얘기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 보시게 되면은 공차 D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공차가 0이 아닌 이상 요 절대값이 같을 때 AM과 AM 플러스 3이 같을 리는 없다. 다만 같을 거라면은 뿔마 관계일 거야. 그 얘기는 AM과 AM 더하기 3 정중앙이 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AM 더하기 2분의 3이 0이라는 것이고 사실 이런 항이 존재하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우린 정의를 하잖아. 정 가운데의 항을 점호항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죠. 따라서 AM 더하기 2분의 3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5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를 빼니까 M 더하기 2분의 1의 D가 될 거예요. 됐지? 얘가 0이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됐지? 자, 그 얘기는 마이너스 45를 넘기니까 M 더하기 2분의 1 D가 결국은 45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얘는 지금 만족하는 D 값을 구하는 거니까 D로 정리를 합시다. D는 M 더하기 2분의 1분의 45가 되겠죠. 요거 분모분자의 2를 곱하시게 되면은 2M 더하기 1분의 90이 돼요. 자, 어쨌거나 D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요 2M 더하기 1이 90의 약수여야 하는데 더불어서 홀수여야 되겠다. 됐죠? 90을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자, 90을 소인수분해 하시게 되면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기 때문에 90의 약수 중에 홀수에 해당하는 거는 3의 제곱 곱하기 5. 요 부분, 요 3과 5에 의해서 결정될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한번 요렇게 볼게요. 우리 보통 표를 많이 만드니까 기본적으로 요 2m 더하기 1의 요 m은 자연수예요. 그치? 항의 넘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m 더하기 1은 최소가 3이야. 됐니? 자, 보시면 제가 2m 더하기 1로서 가능한 값들을 쓸 거예요. 2m 더하기 1로서 가능한 값들을 쓸 건데 90의 약수 중에 홀수인 걸 쓸 거야. 자, 그러려면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5의 0승, 5의 1승 이렇게 쓰고선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해봤죠. 곱하시면 돼요. 1, 그 다음에 3, 여기는 9, 5배 하니까 5가 되고요. 15가 되고 4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자, 누구 안 될까? 1은 불가능해. 2m 더하기 1이 되려면 m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옆에다가 뭐 할 거냐면은 가능한 d 값을 적을게요. 가능한 d 값. 결과적으로 90을 2m 더하기 1로 나눈 거니까 90을 3으로 나누면 30이 되고요. 90을 9로 나누면 10이 되고요. 90을 5로 나누시면 18이 되고요. 그 다음에 90을 15로 나누면 6이 되고요. 여긴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중에서 가능한 걸 찾을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수열의 합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마이너스 100보다 크대요. 이 말 자체가 사실 공차가 절대 음수가 될 수는 없어. 굳이 자연수라고 안 주어진다 쳐도 공차가 음수가 되게 되면 이미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인데 모든 항이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의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어쨌거나 이 중에 저걸 만족시키는 걸 굳이 복잡하게 식으로 찾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하나 직접 따집시다. 우선 큰 거부터 30은 무조건 될 걸. 왜냐하면은 30은요. 마이너스 45 다음에 마이너스 15 다음에 바로 양수로 돌아서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가 합의 최소가 될 텐데 마이너스 100에 도달하지도 않았잖아. 그지? 같은 의미에서 18도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45 다음에 마이너스 27 다음에 마이너스 9 다음에 양수로 돌아서는데 이미 요렇게가 최소가 될 거야. 합의 최소. 그치만 마이너스 100에 닿지 않았잖아. 그지? 자, 그다음에 10은요. 여기부터 죄다 안 되거든요. 1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에서 이미 100이 넘어버려요. 됐니? 마이너스 100을 침범한다고. 됐지? 계산을 해보시면 알아요. 얘가 안 되면 더 촘촘하게 공차를 더 좁혀주게 되면은 더 안 되겠지. 그치? 이해되셨죠? 왜냐면 음수인항이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됐죠? 따라서 30과 18만 가능하겠다. 그 둘을 더하게 되면 정답은 48이고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칠판 정리하고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좋았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문제는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기하적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기하적으로 풀게요. 간단하게.
실전에서는 그게 조금 더 먹힐 거야. 그치? 자, 그래서 F'0과 F'2가 지금 현재 0이니까 fx의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최고치 한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자, 그랬을 때 gx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fx 빼기 f0, x가 0보다 클 때에는 fx 플러스 p 빼기 fp. 연속함수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위에 x에 0을 대입하나 아래 x에 0을 대입하나 둘 다 공통적으로 0,0을 지나기 때문에. 그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fx 빼기 f0이 그려진대. 자, 그 얘기는 fx가 현재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x가 0이잖아. 그치? 근데 이 그래프를 f0만큼 내린다는 얘기는 물론 F0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F0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0이 돼야 돼. 요 지점이 0,0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X축이 이렇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fx 빼기 f0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을 거야. x가 0일 때 0,0이 되도록. 그중에 지금 어느 부분만 눈에 보이느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눈에 보일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반쪽 그래프 완성이 됐고 나머지 0보다 클 때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 헷갈릴까 봐 요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fx 플러스 p를 내가 편의상 hx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요 fp가요. x에 0 넣은 거랑 똑같거든. 따라서 얘가 h0이 돼요. 그럼 얘나 형태가 비슷하지 않니? 얘는 fx 빼기 f0, 얘는 hx 빼기 h0이잖아. 그치? 요 hx의 정체는 뭐냐면은 fx가 지금 현재 요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치? 근데 fx 플러스 p는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거든요. 문제 보시게 되면 양수 p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이라면 왼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야. 그치? 따라서 그냥 옆에다 그릴게요. 그냥 현재 왼쪽으로 이동을 한 상태고 왼쪽으로 이동을 한 상태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치? 그래서 기존에 x가 0이었다면 p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p가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2 마이너스 p가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얘도 결과적으로 0,0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x가 0일 때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p에 따라 결정되겠지? p에 따라서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0이 이렇게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0,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얘가 0,0이 되도록 하여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고 그 중에서 x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이 부분이 그림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도 0,0이고 여기도 0,0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좋아요. 됐지? 그래서 얘가 딱 붙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연결되겠죠.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P가 1일 때, G'1은 0이다라고 물어봤는데 P가 1이란 얘기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P에 1 집어넣으니까 여기 P에 1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얘가 1이 되면 0은 이렇게 잘릴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0이 이렇게 잘리게 되면 요 지점이 0,0이 되는 거니까 얘보다 오른쪽이 그려지게 되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치? 그럼 기억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모양이 그려지다가 여기 0,0이에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가요. 이해되니? 그때 p에 1 집어넣으니까 여기 지금 x값이 1인 거야. 그치? 얘가 바로 gx라고요. 그러면 G'1은 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됐지? 물론 대수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래프로 모양을 보여줄게요. 됐지? 니은 볼게요. 자, 니은 보시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그러한 양수피는 한 개이다. 자, 보시면 각각은 미분이 가능한데 결론적으로 x 이퀄 0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이거야. 이미 좌미분계수는 결정이 됐거든요. 좌미분계수는 얼마야? 0이에요. 원래 x 이퀄 0에서 극값을 갖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좌미분계수는 0이야. 그러면은 여기 완성할 때 우미분계수도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얼마가 되면 돼요? 얘가 0이 되면 돼요. 이해되니? 그러면은 그 양수값이 하나 존재하는 거 맞고요. 그 값이 얼마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니? 2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됐니? P가 2가 되면은 얘가 0이 되면서 요만큼의 그래프가 여기 딱 붙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은 마치 x 세제곱과 흡사한 모양의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되더라.
됐죠? 따라서 어쨌거나 맞는 얘기가 되고요. D급 보시면 P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값을 물어봤는데 사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P가 2라고 해봐. P가 2라고 하면은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만나는 거잖아. 사실 이거의 굴곡이나 이거의 굴곡이나 돌리면 똑같아. 왜냐면 3차 함수는 점대칭이기 때문에 사실 요 굴곡이 요 굴곡 아니니? 따라서 이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오게 된다면 얘는 요 0,0에 대해 점대칭 구조일 거야. P가 몇일 때? P가 2일 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2일 땐 점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하시게 되면 0이 되는 건 확실해요. 그럼 P가 2보다 클 때에는 과연 적분값이 그때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봅시다. P가 만약에 2보다 크면은요. 얘가 얼마가 돼? 음수가 돼. 음수가 되면서 0이 이렇게 끊겨.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더 가파라지게 된다고요. 이해되니?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0인데 더 가파라지게 되면은 이쪽의 면적의 힘이 더 세지면서 음수보다 양수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0보다 커지게 되더라. P가 2일 땐 적분값이 0이고요. P가 2보다 클 때에는 0보다 커지기 때문에 D급도 역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조금 애매한데? 엄밀치 못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엄밀하게 해봐, 여러분들이. 나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런 계산이 글쎄 뭐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티슈예요. 자꾸 손이 더러워져서 네. 넘어갈게요.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수열 문제고요. 자, 절대값 A1은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AN 플러스 1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 보니까 A5 더하기 A6이 0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가 0보다 크도록 하는 그러한 A1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어렵다라기보다는 시간만 주어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직접 시도는 해보셨을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좀 의미를 제가 좀 부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우선은 5번째 항과 6번째 항의 합이 0이기 때문에 얘가 어쨌든 A1부터 A5까지 더하는 거니까 A6보다는 A5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되거든요. 가능한 A5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약속에 의거하여 자, A6은요. 마이너스 2A5 빼기 2가 되기도 하고요. 2A5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2A5 더하기 2가 되기도 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A5가 마이너스 1과 그냥 제대로 써볼까요?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A5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경우에는 2분의 1보다 A5가 크고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다 해가지고 안 되는 건 제끼면 되겠죠? 이 경우부터 볼게요. A6이 얘랑 똑같다면 자, A5 더하기 A6은 A5에다가 얘를 더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5 빼기 2 이렇게 되거든요. A5에다가 마이너스 2A5 빼기 2를 더하시게 되면 요 식이 된다고요. 얘가 0이 되려면은 A5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얘는 모순이죠. 왜냐하면은 A5가 요 사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됐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2A5가 A6과 똑같다면 자, 더하시게 되면 3A5가 돼요. 3A5가 0이라는 얘기는 A5가 0이네요.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채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채택을 하게 되면은 더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A5 더하기 2가 되는데 이러려면 A5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A5가 0인 것까지는 찾았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내가 지금 5번째 항이 0인 것만 알기 때문에 역추적하시면 돼요. 역추적할 건데 사실은 얘가 식이 예쁘지가 않아요. 역추적하기에는. 요걸 내가 식을 좀 반대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을 얘는 지금 n번째 항을 알 때 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하는 거니까 좀 순서를 바꿔볼게요.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부터 n번째 항을 구하는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주객전도 하겠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은 얘랑 똑같다라고 하면은요. 요거 마이너스 2를 넘기시고 마이너스 2로 나누시면 돼요. 따라서 AN은요.
마이너스 2 넘기시고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식이 어떻게 될까? a n 플러스 1 더하기 2 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 n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잖아. 요거 부등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얘가 지금 a n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분의 a n 플러스 1 더하기 2가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게 되면은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됐죠? 아, 플러스 1보다 작아요. 아, 미안.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치? 자, 이 상태에서 2를 빼주시게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 경우에는 여기 지울게요.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단 크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요 식에 대입을 할게요. 됐지? 자,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은 an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눠주시게 되면 an은 2분의 1 an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an이 되어 있는데 an 대신에 2분의 1 an 플러스 1 집어넣으시게 되면 2를 싹 곱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렇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 2를 넘기신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an 플러스 1 빼기 2를 마이너스 2로 나누시게 되고요. 역시 an 대신에 이 식을 집어넣으신 다음에 범위를 계산하시게 되면 해볼게요. 까먹어서 마이너스 2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 얘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시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1 되고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2를 싹 더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0 되고 여기 1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얘는 0보다 an 플러스 1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여기에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직접 노가다 띄시면은 좀 규칙이 발견될 거예요. 이렇게 대칭형으로 생겼거든요. 이 가지를 칠 거 아니야. A5로부터 A4, A4로부터 A3 가지를 칠 거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내가 만약에 요 an 플러스 1 요 놈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라고 해봅시다. 다시 얘기해서 음수일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음수항일 때는요. 어쨌거나 요 범위일 때는 여기 집어넣거나 그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여기 일부 들어가잖아. 여기 집어넣거나 여기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으면요. 2를 더하시게 되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요. 그거 음수로 나누기 때문에 역시 그 전항도 음수가 돼요. 얘는 말할 것도 없지. 2분의 1 곱하니까 역시 음수가 된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an 플러스 1이 음수면요. an도 당연히 음수가 돼. 그럼 an이 음수면 그 다음에 또 음수야. 음수. 그럼 음수로 도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지? 이해되니? 자,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an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자,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양수잖아, 양수. 즉 an 플러스 1이 양수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갈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양수의 2분의 1 곱해도 양수고요. 여기 양수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2를 빼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걸 음수로 나누니까 다시 양수가 된다고요. 됐지? 다시 얘기해서 양수는 다시 양수를 낳아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음수는 음수를 낳고 양수는 양수를 낳는다. 그럼 내가 지금 빼먹은 게 0인 것만 빼먹었거든요. 0인 것만. 자, 0은요. 여기도 들어가고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0에다가 2 더하시게 되면은 2잖아. 마이너스 2로 나누시니까 an으로 가능한 건 마이너스 1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0에다가 2분의 1 곱해도 0 되지? an 0 가능하고요. an 플러스 1 0에다가 2 빼신 다음에 마이너스 2 나누시게 되면은 1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세 개가 가능해. 근데 이제 얘가 음수면은 얘는 영원히 음수가 돼. 그러니까 얘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계속 음수가 나올 거니까. 됐지? 근데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다시 마이너스 1과 0과 1로 갈라질 텐데 그럼 얘는 다시 음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얘는 영원히 양수일 것이기 때문에 여긴 다 세봐야 되겠지.
어떤 규칙인지 이해되셨죠? 요거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A5가 0인 건 확실하니까 자 A5가 0이라면 자 A5가 0이라면 A4로 가능한 거 우선 A4가 마이너스 1인 건 안 셀 거야. 0인 거랑 1인 것만 셀 거예요. 됐죠? 따라서 A4가 0인 거랑 1인 것만 세고요. 됐지? 자, 그 다음에 A4가 0이면은 0에서 다시 마이너스 1, 0, 1로 갈라질 텐데 마이너스 1로 가는 거 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A3이 0이거나 A3이 1인 것만 보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럼 A4가 1일 때 보시면요. 자, A4가 1이면 어디에 속하니? 여기에만 속해요. 아, 미안. 여기에만 속해요. 그치? 여기에만 속하고 어디 갔어? 미안해. 자,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그치? 따라서 an 플러스 1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A4가 1이면 자 1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A3이 2분의 1밖에 안 돼. 이해되셨죠? 자 A3이 0이면요. 원래 마이너스 1, 0, 1로 갈라지게 되는데 어차피 A2는 0이거나 1인 것만 볼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A3이 1이면 어차피 1일 때는 2분의 1만 되는 거 봤기 때문에 A2는 바로 2분의 1 쓰시면 돼요.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A3이 2분의 1이다. 자, 2분의 1 어디에 속합니까? 자, 2분의 1은요. 여기에 속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속하기도 해. 따라서 2분의 1에 2분의 1배를 하게 되면은 A2는 4분의 1이 가능하네. 자,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2를 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걸 마이너스 2배로 나누니까 4분의 3이 되나요? 계산 맞을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A2까지 끝났어. 자, 그러면 A1을 볼게요. 0은 마이너스 1, 0, 1로 갈라지지만 0, 1만 볼 거고 0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0이 돼버리면은 0, 0, 0, 0, 0이니까. 그치? 따라서 마지막에는 A1은 1만 꺼낼게. 자, 그 다음에 A2가 1이면 A1은 자동으로 2분의 1이야. 이미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 그치? A4에서 A3으로 갈 때, A3에서 A2로 갈 때 1에서 2분의 1로만 연결되는 걸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A2가 2분의 1이면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갈라지니까 A1은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과 4분의 3은 지금 어디에 속하는 숫자냐면은 여기에 속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속하기도 해. 따라서 4분의 1에 2분의 1배를 하시게 되면은 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A1은 8분의 1. 자, 그 다음에 4분의 1에다가 2를 빼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7. 그걸 마이너스 2로 나누시기 때문에 A1은 8분의 7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보시게 되면은 A1은 8분의 3과 8분의 5가 나와요. 됐죠? 자, 그래서 가능한 A1 값만 추려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네.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 8분의 1, 8분의 7, 8분의 3, 8분의 5. 이 아이들을 다 더한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8로 통분해 볼까요? 자, 8로 통분을 하게 되면은 우선 눈에 띄는 게 1357이 눈에 띄니까 1357을 쓸게요. 자, 그 다음에 1은요, 8분의 8이고요. 2분의 1은요, 8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과 4분의 3은 8분의 2와 8분의 6이 되잖아. 공교롭게도 분자의 합이 1, 2, 3, 4, 5, 6, 7, 8, 36이 되겠습니다. 8분의 36이니까 약분하시면 2분의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요거 좀 그래도 많이 맞추지 않았을까요? 어렵기는 해. 굉장히 잘 맞는 문제예요. 구조적으로. 그치만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요거는 노가다를 해서라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객관식은 마무리 지었고요. 주관식 20번. 계산이 조금 짜증났어. 그지?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 20번, 21번, 22번 풀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20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 주어진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냐 작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x를 넘겨서 보자. 왜냐면 6x 플러스 k는 기울기가 있는 직선인데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건 저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나는 y는 k를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fx 더하기 절대값 fx 더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6x 얘가 결국은 k이기 때문에 요 함수를 조금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fx 플러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그냥 나올 거 아니니? 그럼 절대값을 벗기고 그냥 나오니까 2배의 fx 마이너스 5x가 돼요. 얘가 결국은 k가 된다는 뜻이고, 자, fx 플러스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얘는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fx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7x가 되겠죠. 마이너스 7x는 k. 이렇게 되겠다. 됐지? 그럼 나는 요 범위를 아는 게 중요하겠는데, 그러려면 fx 플러스 x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겠지. 구해볼게요. 자, 보시면 fx 더하기 x는요. 2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에다가 11x를 더한 건데 요거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2분의 1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2가 되고 요거 0 되게 하는 x값은요. 요거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감사하게도. 따라서 x가 0밖에 없다고요. 됐지? 그 얘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범위가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범위가 된다고. 됐니? 자, 그럼 그래프만 그리시면 돼요. 우선은 x 이퀄 0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는 마이너스 7x가 그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7x 가파르게 그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식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자, 여기다 쓸게요. 자, 2fx-5x는 당연히 여기에 2배 하신 다음에 5x 빼시면 되는 거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에다가 10x의 2배, 20x에서 5x를 빼시니까 플러스 15x가 되겠죠. 얘는 극대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슬쩍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을 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5가 되네요. 얘 3으로 묶으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1과 5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 당연히 1에서 극대값이겠죠. 그래프의 개형상. 따라서 1에서 극대값, 5에서 극소값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극소를 찍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K의 범위 나왔다. 1일 때 요 Y값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맞죠? 여기에 1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16에서 9를 빼니까 7 나와. 따라서 얘가 1,7이야. 가능한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지. 1부터 6까지가 되니까 정답은 21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뭐 괜찮았어요. 그지? 괜찮았어. 넘어가셔서 2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이런 도형을 좀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보시면 지금 a의 x-1승과 저 로그 함수가 있는데 얘가 딱 봐도 역함수 관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미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역함수는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자, 문제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뭐야 이거? S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50배를 한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처음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우선 역함수 그림을 하나 좀 첨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랑 두 번째는 여기가 2루트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루트인 건 확실해요. 왜냐면 문제에서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4니까 4루트 2일 거 아니야. 밑변의 비를 좀 활용을 하면 간접적으로 넓이를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내가 어쨌거나 ABC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연결을 할게. 내가 편의상 여기 문제는 없는데요. 여기 D랑 E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CDE의 정확히 절반일 거예요. 왜냐면은 CDE의 밑변이 4루트인데 그중에 2루트 2를 얘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절반이라고요. 그치? 거기에 곱하기 50배를 하라는 뜻이니까 라는 CDE의 넓이만 잘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CDE의 넓이는 당연히 ODE 넓이에서 요거분의 요거 비율을 곱하시게 되면 CDE가 나오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나는 요 C의 좌표를 구하면은 끝나는 거야. 됐지?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역함수 그림을 추가를 할 건데 내가 요 y는 a의 x-1승의 역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x랑 y 바꾸시게 되면 x는 y의 a-1승이고요. 뭔 소리야? a의 y-1승이고요.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씌우시게 되면은 로그 a의 x는 y-1이니까 플러스 1은 y 이런 식으로 씁시다. 자, 얘는 이제 그래프를 중첩시켜 그리게 되면은 당연히 요 지수함수랑 y는 x에 대해 대칭일 것이기 때문에 좀 그림을 좀 리얼리즘하게 그려볼게. 요거랑 간격이 똑같은 요 지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돼서 요렇게 대칭 느낌이 나나요? 파란색이 좀 진하게 그릴까요? 요렇게. 요 그림이 지금 역함수 그림이고요. 얘가 지금 y는 로그 a의 x-1 플러스 1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인데 잘 봐봐. 지금 요 점과 요 점의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함수를 보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평행 이동을 해야 되거든. x 대신에 x-1이 된 것으로 보아 x축으로 1만큼 이동을 해야 되고요. x축으로 1만큼 이동을 해야 되고 y축으로는 1만큼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플러스 1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럼 1만큼 이동하고 1만큼 내리게 되면 여기 있던 점이 이쪽으로 갈 때 연결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반드시 마이너스 1이더라. 지금 얘랑 얘가 그러하거든요. 따라서 한 칸 가서 요 점이 요 점으로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1대1 대 루트 2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얼마가 될까? 루트 2가 되겠죠. 2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니까. 그럼 내가 대칭성을 좀 이용해 볼 건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루트인 건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요렇게랑 요렇게 역함수야. 여기가 지금 루트 2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을 거 아니니? 이해되니? 대칭에 의해서 이렇게 역함수 관계면은 여기랑 여기 같은 건 당연해. 기출문제 보시면은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시게 되면 3루트 2가 남게 되는데 그 3루트 2를 얘랑 얘가 나눠 갖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한쪽이 2분의 3루트 2가 되고요. 2분의 3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시면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2분의 루트 2가 돼. 됐니? 자, 그 얘기는 요거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란 얘기잖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되어야 1대 1대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됐어. 자, 요 점의 좌표는요. y좌표가 우선은 2분의 1인 건 알았고요. 얘가 2분의 1이면 여기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4에서 2분의 1 빼시면은 2분의 7 되죠? 2분의 7,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점이 지금 요 로감수를 지나기 때문에 당연히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 됐지? 대입하시게 되면은 2분의 1은 로그 A에 2분의 7에서 1을 빼시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A의 2분의 1승이 2분의 5가 되니까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은 A는 4분의 25가 나오게 돼요. A가 4분의 25가 되면 잘 봐봐. 요 시점은요. 요 시점은 요거 Y는 A의 x-1승의 Y절편이기 때문에 X에 0을 넣으시게 되면은 0, A분의 1인데 A가 4분의 25이기 때문에 역수 취하시게 되면은 2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나 마무리 짓겠어. 자, 그러면 삼각형 CDE의 넓이는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차용해서 구할 건데 ABC가 요만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중에 요 밑변 길이가 4라면 그중에 요만큼은 4에서 25분의 4를 뺀 거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됐죠? 밑변의 비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은 4분의 4-25분의 4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ABC의 넓이는 8이잖아.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5, 25를 곱하시게 되면은 100분의 25의 4배인 100에서 4를 빼시게 되니까 96이 된다고요. 얘가 바로 CDE의 넓이가 돼. 그대로 갖다가 여기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8 곱하기 100분의 96 여기까지가 CDE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50은 25잖아. 됐어요? 자, 그럼 25 곱하기 8은 200이 되고요. 200은 100과 약분되어서 결과적으로 96의 2배가 되겠습니다. 답은 19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문제는 기출에 많이 나왔어. 기출면서 잘하셨으면 충분히 자이스토리만 봐도 이런 문제 얼마나 많은데 한번 잘 보시면은 이런 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괜찮았어요. 됐죠? 자, 정리하고 22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2번입니다. 22번 보시면은 fx가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gx가 식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지금 fx-3은 fx를 x축으로 3만큼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연속이 되고요. 얘가 아마 불연속이 될 거야. 이제 그걸 잡아주는 모양새가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gx 이퀄 0을 풀었을 때 4개의 실근의 합이 총 7이 된다. 자, 그랬을 때 f5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우선 기본적으로 fx를 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최고차 함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식이 나와야 f5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fx는 당연히 특수한 상황에서 보통 답이 나오잖아. 그걸 좀 감안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얘부터 먼저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얘가 불연속인 지점을 알아야 얘가 이제 0이 되는 지점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치? 자, 보시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내가 절대값 fx 요거를 통째로 내가 그냥 px라고 보겠습니다. px 됐죠? 자, 그러면 px 플러스 h 빼기 px 마이너스 h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분리를 하게 되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거를 함부로 뭐 2h 하셔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 기본적으로 절대값 fx는 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됐죠? 따라서 h 0 플러스 하신 다음에 h분의 px 플러스 h 빼기 px 쓰시고요. 마이너스로 묶으신 다음에 px 마이너스 h 빼기 px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같은 px를 뺐다가 더했기 때문에 식의 변화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h분의 px 플러스 h 빼기 px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돼요. 근데 h가 0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얘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돼요. 우미분계수 따로따로 써볼까?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px 플러스 h 빼기 px 얘는 우미분계수가 되고 요거 마이너스로 빼신 다음에 얘분의 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갑니다. 자, h분의 px 마이너스 h 빼기 p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h면 여기도 마이너스 h여야 좋지.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바꾸시고 플러스로 바꾸시게 되면은 사실은 요 마이너스 h를 뭐 다른 문자 뭐가 있을까? t로 치환했다 쳐봐. 그러면 t가 0 마이너스로 가고요. x 플러스 t 요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냐면은 좌미분계수예요. 따라서 얘는 기본적으로 px의 우미분계수와 px의 좌미분계수의 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지? 다시 얘기해서 px라는 건 절대값 fx니까 절대값 fx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합이다 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정확히 맞아요. 이해되셨죠? 이해되니?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지금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특수한 상황이야. 그죠? 그래야 문제 만들기가 좋거든. 딱 2개만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겼을 때.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겼을 때. 이 2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생겼을 때. 됐니? 자,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시게 되면은 아래쪽이 꺾어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돼서 요렇게 따라가겠죠. 요렇게. 됐니?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시게 되면 꺾어 올라가기 때문에 요렇게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첨점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됐지? 내가 지금 그린 이 노란 곡선이 절대값 fx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각각의 지점에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더할 건데 생각을 잘해봐. 만약에 절대값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어차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값이 똑같아요.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의 2배가 될 거야. 얘랑 똑같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여기는 죄다 미분이 가능하잖아. 여기는 죄다 미분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요 지점의 미분계수는 각각 0이 되잖아. 그치?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 여기에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 모두 00이기 때문에 0, 0을 찍을 거라고요. 좌미와 우미의 합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지점 같은 경우에는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나 똑같이 지금 현재 음수기 때문에 요 기울기의 몇 배가 된다고요? 2배가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어쨌거나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모양이 됐지? 됐죠? 자, 그런데 이 첨점이 문제야, 첨점. 첨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똑같은데 얘가 꺾어 올라오면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숫자가 된다고요.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하시게 되면 0이 돼. 이해되니? 기본적으로 여기를 뚫어두시고 이 지점에서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되셔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좌미와 우미의 합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이제 좌미랑 우미가 계속 음수기 때문에 음수의 두 배는 역시 음수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경우 볼까요? 자,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미와 우미의 합은 기본적으로 미분계수의 2배가 될 거예요. 여기 미분계수가 음수가 되고요. 미분계수 0이 되고요. 미분계수 0이 되니까 0이 되는 지점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음수니까 음수가 되고요. 0을 지나서 다시 0이 되고요. 요렇게 떨어지다가 그치? 여기 이제 음수기 때문에 음수의 2배는 음수잖아. 떨어지다가 첨점을 만나. 첨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좌미와 우미의 합이 0이 돼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요 미분계수와 요 미분계수는 애초에 꺾이기 전에는 같은 미분계수였는데 올라가면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숫자가 되거든요. 더하시게 되면 0이 된다고요. 여기를 뚫어놔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분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 뭐 이렇게 출발을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가면 갈수록 가파라지기 때문에 미분계수 값도 올라가게 될 거 아니야.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지만. 됐죠? 자, 그러면 이해가 됐다. 기본적으로 요 리미트 요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기서 불연속이고요. 얘는 여기서 불연속이야. 그치?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불연속인 지점을 fx-3이 지금 이제 메꿔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불연속인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 돼야 되거든. 지금 얘는 fx의 그림을 그린 거야. fx의 그림을 그린 거야. 흰색 함수 요거. 그치? 얘는 절대값이고요. 얘는 그냥 fx.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를 x축으로 3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메꿔줄 수가 없어. 왜? 0이 되는 지점이 지금 여기랑 여기인데 옮겨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여기를 메꿔줄 수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얘가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가 무조건 함수값이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하다고. 됐니?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옮겨간다 하더라도 요 fx가 옮겨간다 하더라도 요 어긋져 있는 부분을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메꾸면 그만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요 fx의 요 극대값의 x값을 x라고 맞죠? 극대값의 x값을 알파라고 하고요. 요 극소값의 x값을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 됐지? 얘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얘가 여기로 오면 그만이잖아. 그러면은 x축으로 3칸 움직였을 때 얘가 여기로 오게 되면은 얘가 어긋져 있다 하더라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됐니? 그러니까 요 지점이 알파 플러스 3이 돼야 된다고. 됐죠? 그럼 알파와 알파 플러스 3이니까 비율 관계에 의해서 베타는 알파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야 2대 1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됐어요. 요 gx 이퀄 0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은 얘가 0이 되는 지점과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봐야 되는데 리미트가 0이 되는 지점은 확실해. 여기랑 여기잖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돼요. 됐니? 2개의 실근을 찾았습니다. 알파랑 베타. 자, 그 다음에 요 fx 빼기 3이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물론 이 그래프를 이동을 해야 맞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찾으셔도 좋아요. fx-3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요 부분에 누가 들어가는가? 알파랑 알파 더하기 3이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x 빼기 3이 알파랑 알파 더하기 3이 되기 때문에 마3을 넘기시게 되면은
알파 더하기 3과 알파 더하기 6이 나머지 두 개의 근이 되겠습니다. 요 합이 지금 현재 7이라는 거 아니니? 그치? 베타는요, 알파 플러스 2잖아. 따라서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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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4배의 알파에다가 2, 3, 6을 더하시게 되면 얼마니? 11인가요? 요게 이제 7이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됐죠? 알파가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여기 빈 공간에 써볼까요? fx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알파 플러스 3에서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2에서 뚫고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물론 이거 말고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 다 따져야 되겠지. 근데 뻔하잖아. 3차함수는 뻔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됐지? 따라서 fx는 최고차항계수가 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곱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식이 완성됐지. 자, 문제는 f5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5 대입하시게 되면은 6의 제곱에다가 3을 곱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 얼마가 될까요? 108이 정답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108 됐지. 역시나 답은 특수한 경우에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실전에선 그런 감각이 중요해요. 하나하나 케이스 분류 언제 다 할 거야? 가장 그럼직한 거를 골라서 해야지, 그지?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랑 확통은 제가 추후에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통 추후에 올리는 말을 하면은 귀찮아가지고 안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 10월 모의고사, 수능 때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